네, 2020년 2월 4일 이정훈입니다. 참 많은 사건들이 있네요. 좀 유치하기도 하고, 그러나 사실은 다 이미 알고 있는 거를 왜 다시 하는지, 이게 된장인지 X인지 꼭 먹어봐야 아나요. 이미 다 냄새 맡고 알고 있는 걸 또 찍어 먹고 또 찍어 먹고 또 싸우고 하는, 맛이 이상하다고 너도 먹어봐 이렇게 싸우는 사람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위협하고 대한민국을 뒤흔드는 싸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제목은 죽느냐 사느냐 사법 대란입니다. 부제는 문재인 정권 명운이 걸렸다입니다. 네, 뭐 오늘 많은 있었던 사건 중에 하나, 가장 큰 거일 수도 있고, 국회에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 탄핵 소추안을 가결했습니다. 네, 헌법 사상 최초죠. 이에 대해 김명수 대법원장 한마디 했습니다. 안타까운 결과다. 법관이 탄핵됨으로 인해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친 데 대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이게 무슨 뉘앙스입니까? 탄핵 소추를 받아들이겠다는 뜻이겠죠. 뭐 좋습니다. 뭐 임부장이 잘못했다면 그것도 맞는 말이겠죠. 근데 그렇지 않다면, 그러면 조직의 책임자가 이런 행동을 보인다면은 이 책임자를 따라가겠습니까? 그리고 같은 날이죠. 임성근 부장 측에서 아까 먼저 한 방송에서 했듯이 김명수 대법원장과 나눈 대화 녹취록을 공개했습니다. 거기에는 참 김명수 대법원장이 부끄러워할 내용이 있었죠. 그 녹취록에 대해서는 김명수 대법원장 이유야 어쨌든 임성근 부장판사님과 실망을 드리는 모든 분들께 깊은 사과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만난 지 9개월 가까이 지나 기억이 희미했고 두 사람 사이에 적지 않은 대화를 나눠 제대로 기억을 못했다. I'm sorry, 그건 내 미스다 라고 하면서 탄핵된 거는 받아들인다, 이렇게 했습니다. 네. 그리고 결국은 이제 정치권에서 탄핵을 하는 거에 상권분립 3부 중에 하나인 사법부의 책임자가 정치가 재판부에 개입하는 걸 받아들였지 않습니까? 녹취록 보게 되면 상권분립이 훼손되는데 거기에 대한 질문을 기자들이 김명수 대법원장 출근과 퇴근길에 물었는데 묵묵부답 대답을 안 했습니다. 이러한 사태가 벌어지니까 판사들, 모든 3,000명의 판사들 중에서 다는 아니겠지만 한 판사는 대법원장의 생각을 실제 목소리로 확인하게 된 것에 큰 충격을 받았다. 하루 만에 탄론할 거짓 해명을 대법원장이 할 수 있나, 이런 의견들을 밝혔답니다. 사법의 전쟁이 본격화됐습니다.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임성근 고법부장의 혐의가 뭡니까? 그분이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 부장판사를 할 때 갓도다시아 사건 공판이 열렸는데 본인이 한 게 아닙니다. 그 공판에 간섭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임창용, 오승환 선수가 도박 사건을 했는데 그 사건을 약식명령으로 종결을 하도록 압력을 가했다라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양승대 대법원장이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사법농단 사건으로 이제 수사를 받게 됐을 때 그 또한 연루돼서 기소가 됐습니다. 갓도다시아 사건 아십니까?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66년생이니까 이제 한 50, 지금 우리 나이로는 55 됐겠네요. 네. 일본 산케이 신문 서울지국장, 일본에서 기자를 오래 했던 사람이죠. 갓도다시아 씨. 2014년 세월호 사건이 일어났을 때 박근혜 대통령이 정윤회 씨와 바로 만났다, 사건 당일 만났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이건 사실이 아니죠. 그것 때문에 명예훼손으로 피소가 됐습니다. 근데 우리 법원에서는 무죄를 받았습니다. 네. 이 논리는 아마 저걸 겁니다. 대통령을 비롯한 공인들은
좀 더 이렇게 인권 보호를 덜 받죠. 공인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 보도가 옳다 그러다를 떠나서 언론 자유를 위해서 처벌을 하지 않는 거죠. 저는 그런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이 양반이 많이 욕을 먹었죠. 그래서 일본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다음부터가 문제죠. 그리고 책을 썼죠. 나제 와다시와 한국군이 까떴다까 박근혜 정권 또는 고이하쿠 히노 센소. 나는 왜 한국에 승리했나? 나는 어떻게 해서 한국에 승리했나? 박근혜 정권과의 500일 전쟁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산케이 신문화에서 출판을 했죠. 그리고 일본 전역을 다니면서 한국의 문제에 대한 강연을 했죠. 그때 나온 이 책에 있는 주요 내용 중에 하나는 대한민국은 중세국가와 마찬가지다. 대한민국은 대통령과 국민검장에 따라 자의적으로 법이 해석되는 나라다. 대한민국 검찰은 박근혜의 동태와 여론의 반응을 살피기 바빴다. 과연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의 가치를 공유하며 법치주의를 실현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가? 네, 이렇게 언론 자유를 인정해서 무죄로 해줘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오히려 일본을 악의 축으로 매도하며 대한민국이 일방적인 견해를 시사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 책은 2016년 야마모토 시치헤이상 3본 7평상을 일본에서 받았습니다. 야마모토 시치헤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21년 도쿄 출생이고요. 아오야마 학원, 지금은 청산학원이죠. 아오야마 학원 고등상업부를 나왔습니다. 상당히 엘리트였던 것 같네요. 그리고 지금은 돌아가신 분입니다. 91년에 돌아가신 분인데 2차 대전 때 포병 소위로 임관해갖고 필리핀 전투에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포로가 돼가지고 잡혀있다가 전쟁 끝난 다음인 47년에 일본에 돌아왔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본인 재능이 글 쓰는 거에 있었는지 서점을 설립해서 운영하면서 글을 썼습니다. 키트칭게 70년에 본인 이름을 이자야 벤다산이라는 필명을 만들어 갖고 냈는데 일본인과 유대인이란 제목으로 책을 냈는데 그게 300만 부 이상 아주 공전의 히트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본인은 누구인가, 일본 문화는 무엇인가 이런 일본을 분석하는 글을 많이 써서 야마모토 학이라고 하는 하나의 그 흐름을 만드는 그런 사람이었죠. 이분이 쓴 책에는 내 안의 일본은, 와다시노 나카노 니혼군, 공기의 역학, 일본은 어째서 패배했는가, 제왕학, 일본인이란 무엇인가, 일변고는 니혼교와 니혼노 일본을 구원할 수 있는가, 쇼와 천황 연구 등 이런 좀 우익적인 책을 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돌아가신 다음에 그분 이름을 딴 상을 만들었는데 이거를 가토 다스야 씨가 받았네요. 이런 사람입니다. 임성근 부장이 그 가토 다스야 재판 때 재판부에게 압력을 넣었다고 할 거야. 한 부분은 이겁니다. 이건 당시에 보도가 다 됐습니다. 그 임 부장이 넣었다고 하는 압력은 이겁니다. 여성 대통령이 모처에서 다른 남성, 이게 정윤회죠. 세월호 사건 당일날 만났다는 부분은 아주 치명적이니 그 부분을 명확히 정리해주고 가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무죄를 선고하고 유죄를 선고하는 거는 법원 재판장이 하는 거죠. 무죄를 선고하더라도 그 가토 기자가 한 행동, 그가 한 행동이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 것이 좋겠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게 압력이랍니다. 이것 때문에 탄핵을 시키는 겁니다. 탄핵 소추하는 겁니다. 판사 출신의 이탄희 의원이라는 사람이 앞장을 서서. 네, 그래서 이런 혐의로 임성근 부장은 재판에 회부됐는데 1심에서 무죄를 받았습니다. 1심 판결문을 보게 되면 직무상 권한이 없기 때문에 임 부장은 헌법을 위반한 행위지만 직권남용죄로 처벌할 수 없다라면서 무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죄니까 부산고법 부장판사로 복귀해서 재판을 했는데 그러다가 이제 이탄희 의원 등이 이 사람을 어떻게 하자라고 한 게 알려졌기 때문인지 5월 달에 대법원장에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근데 김병수 대법원장은 사표는 수리하지 않고 탄핵 운운하는 발언을 했었죠. 근데 본인이 안 했다고 했다가 녹취록이 나오니까 이번에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죠. 그러나 그가 탄핵된 거에 대해서는 받아들인 태도를 보였던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금방 말씀드린 대로 이탄희 의원 주도의 의도로 판사 출신인데 이탄희 의원 국회에서 탄핵 소추된 이가 임부장입니다. 자, 근데 같은 날 2월 4일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백운규 전 산업통상부 자원이 검찰에 의해서 구속영장 청구 대상자가 됐습니다. 지난번 제가 HCR, Highly Cited Researcher로 된 백운규 장관 이야기를 이 방송에서 했었는데 구속영장이 청구됐네요. 혐의는 직권남용과 업무방해입니다. 직권남용은 월성 1호기를 즉각 가동하지 못하도록 지시한 혐의, 그럴 권한이 없는데 했다. 직권남용. 그 다음에 경제성 평가, 즉 수익성 조작에 개입해 한국수력원자력이 제대로 된 일을 하지 못하도록 업무방해한 혐의입니다. 2월 8일 날 영장 실질심사를 받는답니다. 지금 월성 1호기 사건과 관련해서 530개의 파일이 삭제돼 있죠. 그중에 17건은 대북 관련이고, 이 사건으로 산업부의 국장 1명과 과장 1명, 서기관 1명은 작년 12월부로 재판에 회부돼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성 평가 조작 부분에 대한 수사는 이번에 결과가 나와서 백 전 장관이 대상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백 장관에게 영장이 발부되면 그 다음 수사는 제가 지난번 시간에 여기서 말씀드린 것처럼 김수현 당시 청와대 사회수석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때 김 수석은 청와대에서 에너지 타스크포스 팀을 이끌고 있었습니다. 바로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이 김수현 수석이 이끄는 에너지 타스크포스 팀의 요구로 백 장관은 2018년 4월 3일 월성 1호기의 가동을 중단하라 그러니까 몇 년, 한 2년 더 한시적으로 가동하게 합시다라고 하는 산업부 정 과장에게 너 죽을래? 그런 말을 질책을 하면서 즉시 가동 중단으로 보고서를 다시 쓰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방 말씀드린 대로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이 이루어지게 해서 이 자료를 근거로 한수원은 비밀 이사회를 열었죠. 네. 이사지를 각각 따라오게 한 다음에 택시를 태워서 비밀 장소로 이동해서 노조가 방해할까 봐 거기에서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를 가결하게 했습니다. 네. 그 혐의를 받는 겁니다. 자, 만약 이런 혐의로 이제 영장이 발부된다면요, 이게 이제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게 지금 김학의 불법 출금 사건이 좀 수사가 수원지검이 하고 있죠. 근데 이 김학의 불법 출금 사건을 수사하게 된 거는 대검의 지시로, 법무부의 요청으로 대검의 지시로 안양지청이 수사를 했는데, 그때 수사한 건 뭔가 하면 공익법무관이 김학의 씨에게 당신을 출국하지 못하게 금지시킬 것이다 라는 정보를 알려줬기 때문에 김학의 씨가 출국하려고 시도했다. 그러다 걸렸다. 누가 이렇게 알려줬는지 조사하라는 거였는데 막상 수사를 해보니까 그게 아니고 검찰에서 허위 공문서를 만들어가지고 이분이 나가는 거를 막아버렸다. 허위 공문서를 만들고 그걸 사용했다. 이게 확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알고 이게 뭐야 라고 하니까 대검 반부패부, 그때 부장이 이성윤, 지금 서울중앙지검장이죠. 불법으로 출금한 적이 없다라는 쪽으로 수사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압력을 넣었습니다. 네. 백 장관은 너 죽을래? 하고 이렇게 돌렸는데 여기서는 그렇게는 하지 않고 이걸 바꿔라 라고 해서 그거대로 안양지청이 따라왔습니다. 그러니까 둘은 비슷한 사건입니다. 그때 안양지청은 이게 무리한 짓이란 걸 알았기 때문에 수원고검한테 그걸 알리려고 했습니다. 그러면 수원고검이 다시 수원지검으로 하여금 이 출국금지 요청서를 발행한 이규원 검사를 입건 수사할 수 있죠. 그렇게 해야 된다는 보고서를 만들었다가 올리지 못하고 대검이 하란 대로 따랐다랍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공익신고가 올라가 있습니다. 네. 그죠? 그러니까 같은 사건입니다. 이것도 만약에 백 장관에 대해서 영장이 나오면 이 건에 대해서 역시 영장이 나와야 되겠죠. 자, 법원은 아까 임성근 부장이 무죄를 받았다 그랬는데 임성근 부장이 한 것을 부당한 압력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근데 같은 건에 대해서 국회는 탄핵 소추를 했으니까 부당한 압력으로 본 겁니다. 그러면 백 장관이 너 죽을래? 하면서 산업부 과장한테 한 거는 이건 뭡니까? 그죠? 금방 제가 설명했듯이. 또
안양지청에 대해서 대검이 불법 출금이 없다는 쪽으로 보고서를 쓰도록 강요한 건 또 뭡니까? 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 대한민국 법원과 검찰 통틀어 사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사법에서 사법대전, 사법내전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김수현 사회수석, 제가 누차례 얘기했죠. 저는 이미 그거를 2011년 바로 그 시점에 파악을 했다고, 그래서 이 책을 썼다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 그때 그 양반이 김수현 씨의 주장으로 문 대통령은 후쿠시마 사고에서 1300여 명이 죽었다라고 이렇게 허위 연설을 하게 되죠. 네. 조금 더 말씀드릴게요. 그게 그때 일본서 유감이라고 항의하고 하니까 김수현 수석이 청와대 기자들한테 가서 내가 잘못했다고 설명을 합니다. 참 저희 기자로서 부끄러운 얘기인데, 근데 그때 청와대 기자들이 기사를 안 썼어요. 저 혼자 기사를 썼던 걸로 기억합니다. 주간동아에 썼었고, 그걸 이제 이 책에 쓰게 되는 거죠. 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엄청난 사건이죠. 대한민국 대통령 연설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게 엉터리로 나가는데 어떻게 그냥 넘어갑니까? 대한민국 언론 기자들. 그리고요, 이 정권에 가까운 사람하고 신라젠 관계를 추적하다가 채널A 이동재 기자가 구속됐습니다. 근데 그 이동재 기자가 최근에 보석됐죠. 그게 구속 만료가 다 된 하루 전날이나 보석으로 풀어줍니다. 이게 뭐하러 풀어줘요? 다음날 구속 만료인데. 이게 대한민국 사법부입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그때 검찰에서는 이동재 기자하고 검찰이 짰다. 검찰은 한동훈 씨죠. 그래서 검언 유착으로 몰았는데 막상 보니까 이동재하고 한동훈이 짰다라고 꾸미는 검찰이 있었고, 그렇게 꾸미려고 한 언론이, 친정부 언론이 있었다는 게 지금 드러났습니다. 근데 그 부분을 수사하지 않고 있어요. 네, 아주 뭐가 뭔지 엉망입니다, 엉망. 지금 서울중앙지검에서는 아까 김학이 불법 출금 사건을 뒤집게 해서 보고하게 한 게 이성윤 현 중앙지검장인데, 지금 한동훈 검사장 혐의가 없다라고 수사팀이 보고를 했는데 그 사건 결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이성윤 씨가. 네. 이게 뭔가 하면 검찰은 윤석열 총장 찍어내기를 하다가 아주 막 검사들이 막 성명 일으키고 분란이 일었었죠. 그게 그대로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대한민국 대법원장도 저 모양이지만은 법무부 장관 박범계 씨도 이번에 법무부 장관 임명은 됐지만 그 과정에서 온갖 사건들이 다 드러났죠. 또 법무 차관도 택시기사 폭행건이 드러나서 또 난리죠. 이게 뭡니까? 우리나라 법을 책임진 모든 사람들이 다 싸움에 들어간 겁니다. 죽느냐 사느냐 사법 대전이 벌어진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감옥에 간 이후에 특별한 게 없었어요. 근데 분명한 거는 아직 살아있다는 거죠. 그리고 별로 한 것도 없어요. 치료받고 그냥 참고 있는 것만 같은데, 근데도 지금 전국의 축이 기울고 있습니다. 이게 독특한 박근혜의 파워 같아요. 박근혜 씨가 이 카타칼로 이렇게 한번 그어지고 난 다음에도 독한 걸 모여서 나중에 이제 이렇게 역전하고 하는 걸 보이던데, 좀 약간 뭔가 좀 독특한 파워가 있는 사람 같아요. 근데 그런 박근혜 대통령을 직권남용으로 해서 구속시켰지 않습니까? 그렇게 된다면은 지금 이 정권 사람들은 뭡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뭡니까? 이 질문이 바로 나게 되는 거죠. 자, 지금 여당은요, 사실 많은 게 지금 무너졌죠. 근데 딱 하나 믿는 게 국회에서 다수당이라는 것. 탄핵 소추를 해도 가기를 시킬 수 있다는 것. 그것 때문에 여권까지 하면서 버티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탄핵 소추한 임부장이 헌재에서 탄핵되지 않는다면, 그리고 윤석열 총장 징계에 전국의 검사들이 항의한 것처럼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해서 전국의 법관들이 들고 일어나서 사법파동을 일으킨다면 어떻게 될까요? 2021년 봄 대한민국은 아주 혼란해질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저는 문재인 정부에서는 지금 제가 몇 차례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국정원을 완전히 무력화시켜 놨잖아요. 국정원 국내 활동 못하게 했고, 국내 활동할 수 있는 유일한 건데 대공까지도 지금 경찰에 넘기게 했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못하게 했지 않습니까?
국정원이 살아있었으면은 이거 좀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을 거예요. 못하죠. 지금 후에 막급일 겁니다. 그리고 미얀마에서 쿠데타가 일어났다는 소식이 있는데 이것도 은근히 두려울 겁니다. 왜? 지금 기무사를 안보지원사로 만들어 바꿨고 계속 축소시켜 왔거든요. 과연 우리 안보지원사로 지금 군에서도 불만이 적지 않은 걸로 아는데 잘 감시할 수 있을까 두려울 겁니다. 자, 2021년은 6월 항쟁과 6.29 선언이 있었던 1987년, 그리고 촛불 시위와 박근혜 탄핵을 낳은 2017년의 또 다른 버전일 수도 있습니다. 신년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윤석열은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윤석열 총장이 이끄는 검찰이 하는 수사는 문재인 정권의 의지로 봐도 되겠죠. 그죠? 그래서 김학의 사건에 대해서 수원지검이 움직이고 배공규 그다음에 김수현 씨를 향한 수사를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로 봐도 되겠죠. 야, 문재인 정권은 지금 자가당착에 걸렸습니다. 아마 지금 속으로는 좀 다수당 갖고도 불안하니까 계엄령을 내리고 싶을 거예요. 그리고 박정희 정권 때 갖고 있었던 긴급조치가 그리울지도 모릅니다. 제가 이것도 한번 계엄령 할 수 있다는 걸 한번 이 방송에서 했었는데, 근데 자가당착에 걸려있죠. 자, 지금 보세요. 문재인 정권이 들어선 다음에 군권을 쟁취하기 위한 싸움이 있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기무사 계엄 문건 가지고 치고받고 해서 기무사 사람들을 기소했다가 다 무죄가 나와버렸죠. 그 다음에 국정원을 무력화시킨다고 국정원 과거사위 만들어 뭘 뒤지고 소스코드 뒤지고 뭐 어쩌고 해서 국정원법 개정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언론을 길들이게 하기 위해서 가장 대표적으로 채널A 이동재 기자를 구속했습니다. 그리고 검찰을 장악하려고 하다가 윤석열 징계까지 가다가 난리 부르스를 쳤습니다. 그리고 임성근 탄핵 고전에는 양승태 대법원장 구속 이런 걸로 통해서 사법싸움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국내정으로는 막 싸움을 벌이고 북한 지원에 대해서는 무한정으로 갔습니다. 네? 통일각에 몰래 넘어가서 대통령이 만나고 오질 않나, USB를 줬다 그러지 않나, 도대체 뭐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뭡니까? 대한민국을 지키는 기본이 군, 정보기관, 공무원, 그리고 이제 교사, 언론 이런 거죠. 이걸 다 뒤흔들고 있는 거죠. 그 대한민국의 이 반국가 단체고 적으로 본 상대가 누구냐? 북한이죠. 근데 그거하고 가까워지려고 했어요. 쉽게 말하면 문재인 정권에서는 대한민국 중추를 놓고 건건일척의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누가 대한민국 세력이고 누가 반대한민국 세력입니까? 각자 차원에서 윤리적인 잘못은 있을 겁니다. 그러나 큰 틀에서 봤을 때 누가 대한민국을 이끄는 세력이고 누가 반대한민국입니까? 이 싸움이 지금 벌어집니다. 사법대전으로 갑니다. 2021년 봄 대한민국은 쉽지 않을 겁니다. 거의 동시에 북한에서도 상당한 파동이 일어날 겁니다. 2021년 아마 한반도에서는 상당한 폭발이 일어날 수 있다고 봅니다. 이 폭발이 대한민국을 발전하는 방향으로 가도록 좀 이끌어 주십시오. 어차피 모순을 제거하려면 국민 저항으로 바꾸는 겁니다. 과거 군주정이 갖고 있던 많은 모순을 극복한 거는 국민혁명이었습니다. 그래서 공화정으로 가는 겁니다. 그게 명예혁명의 형태든 미국 독립전쟁이든 우리의 4.19든 그리고 프랑스 대혁명이든 그렇게 하면서 그 기득권 세력이 갖고 있던 앙샹 레짐이 갖고 있던 그걸 뒤집는 거거든요. 우리는 아직도 미진한 혁명이 있어서 글로 가는지도 모릅니다. 이걸 받아들일 준비를 조금은 하시는 게 2022년을 슬기롭게 살아가는 방법이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 제 의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